탑을 오르는 자, 배를 오르는 자. 이소룡이 감춰둔 수직적 깨달음의 비밀. 두 명작 속 기묘한 평행이론. 1972년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전혀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재난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 또 하나는 이소룡의 미완성 유작 사망적 위기입니다. 장르도 배경도 다르지만 이 두 영화는 놀랍도록 닮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계단씩 위로 오르며 마주하는 시련과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소룡이 화려한 액션 뒤에 숨겨두었던 위대한 철학의 실체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앞선 제 영상 이소룡의 잃어버린 걸작, 침묵의 피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960년대 말부터 이소룡과 각본가 스털린 실리판트 그리고 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코번이 함께 불교와 선 철학을 무술에 녹여내기 위해 공동 집필하던 이 프로젝트는 1971년 여러 이유로 결국 좌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의 핵심 뼈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소룡은 이 아이디어를 탑을 오르는 영화 사망적 위기에 녹여냈고, 흥미롭게도 실리판트는 같은 시기에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각본 작업을 맡게 됩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줄기, 그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뒤집힌 여객선 포세이돈호의 비극.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미국의 유명 소설가 폴 발리코가 1969년에 발표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1937년 원작자가 실제 초호화 여객선 퀸 메리오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 거대 해일을 만나 식당 가구와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렸던 공포스러운 실화가 이 소설의 모태가 되었죠. 1972년 영화 역시 실제 퇴역해 정박 중이던 퀸 메리호의 내부에서 촬영되어 소름 돋는 현실감을 선사했습니다.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뉴욕에서 아테네로 향하던 호화 여객선 포세이돈호가 새해맞이 파티 도중 거대한 지진 해일을 만나 배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아비 교환 속에서 진 해크먼이 연기한 스콧 목사는 구조대와 맞닿을 수 있는 배의 가장 높은 곳, 즉 바닥이 된 선저로 올라가야만 구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는 안정을 택하고 목사를 따르는 소수의 생존자 그룹만이 목숨을 건 수직 탈출을 시작합니다. 침수된 복도를 건너고 불타는 주방을 통과하며 동료들을 잃는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최종 탈출구 앞 뜨거운 증기 밸브를 잠가야 하는 마지막 위기에서 스콧 목사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밸브를 열고 장렬한 희생을 맞이합니다. 그의 초월적인 희생 덕분에 소수의 생존자만이 구출되죠. 이 작품은 70년대 재난 영화의 바이블로 추앙받으며 아카데미 특수효과상 등을 수상하게 됩니다. 스콧 목사의 대사 속 이소룡의 향기. 그런데 이 긴박한 재난 영화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당시 실리판트가 이소룡과 나누던 철학적 대화가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신에게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헛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2월에 덥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요. 기도하는 손에 고드름이나 열릴걸요? 추우면 가구라도 태워요. 무릎 꿇지 말고. 이단 가꾼 스캇 목사. 현실적인 거죠. 기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설교로 아직 목사라니 놀랍군. 목사 맞나? 최고죠. 화내고 반항하고 비판하는 반역자. 목사의 권한은 뺏겼지만 아직 성직에 있죠. 징계를 즐기는 것 같군. 징계요? 하하, 교회가 은총을 베푼 거예요. 처음 들어본 아프리카 국가로 쫓겨났으니까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란 걸 주교는 몰라요. Elbow room. Freedom. Real freedom. Freedom to dump all the rules and all the trappings. And freedom to discover God in my own way. 영화 초반 오지로 좌천당해 배에 오른 스콧 목사는 전통적 교리를 중시하는 동료 신부와 마주합니다. 스콧 목사가 기도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존 신부는 그를 이단처럼 여기며 못마땅한 시선을 보냅니다. 심지어 그런 설교를 하고도 아직 목사라니 놀랍군. 목사 맞나? 라며 질책하죠.
그러나 스콧 목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공간, 즉 자유. 모든 규칙과 틀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내 식대로 신을 찾을 자유. 이 대사는 기존의 틀을 넘어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는 절권도의 자유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소룡은 특히 무술에 있어서 특정 유파의 형식과 규칙에 자신을 가두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정해진 틀에 머무르기보다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는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Observe what is useful, reject what is useless, add what is specifically your own. 유용한 것은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며 자신만의 것을 더하라. 즉, 남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의 방식도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이 생각은 스콧 목사의 태도와도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동료 신부가 기존의 교리와 질서를 중시하며 스콧 목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역시 당시 무술계의 형식과 관습에 도전했던 이소룡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새해 전야 선상 예배 장면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스콧 목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쁘십니다. 그분의 계획을 인간들은 이해 못합니다. 모든 일에 관여하길 바라지 마세요. Therefore, don't pray to God to solve your problems. Pray to that part of God within you. Have the guts to fight for yourself. 이 강렬한 설교는 자기 해방과 자기 신뢰를 강조했던 이소룡의 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스콧 목사의 말은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나온 설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용기를 발견하라는 메시지는 당시 이소룡과 실리판트가 함께 탐구하던 인간의 성장과 자기 발견이라는 주제와도 흥미로운 공명관계를 보여줍니다. 다가올 재난 속에서 행동을 강조하는 스콧 목사의 외침은 자기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라고 말하던 이소룡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 모두 기존의 권위나 형식에 안주하기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소룡이 무술의 전통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을 추구했던 것처럼 스콧 목사 역시 위기 속에서 기존 질서에 의존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두 인물의 배경과 가치관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고정된 사고를 넘어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의 책임 아래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에서는 묘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의도와는 별개로 두 사람의 관심사가 만나는 지점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탑을 오르는 자, 배를 오르는 자. 이제 두 영화의 구조를 나란히 펼쳐놓고 보면 그 기묘한 대칭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소룡이 구상한 사망적 유의의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충북 속리산의 팔상전을 모델로 한 5층의 파고다 탑, 1층의 황인식, 2층의 타키 키무라, 3층의 댄 이노산토, 4층의 지한제, 5층의 거구 카림 압둘 자바까지. 대중들은 이를 단순한 오락격투물로 기억하지만 사망적 유의는 층을 오를 때마다 상대의 스타일에 적응해 유연하게 돌파해 나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팬들은 사망적 유의를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이소룡의 무술 철학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작품 가운데 하나로 기억합니다. 스털링 실리판트의 재난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뒤집힌 뱃속 생존자들 역시 한 단계씩 위를 향해 나아가며 연속된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술 고수 대신 무너져 내리는 공간과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익숙한 질서에 머무르려는 심리가 시련으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면입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힌 직후 스콧 목사는 거꾸로 처박힌 거대한 트리를 가리키며 저 트리를 사다리 삼아 위로 올라가야 산다고 외칩니다. 규칙이 파괴된 세상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실천적 각성의 요구였죠. 하지만 그 순간 시스템의 권위를 대변하는 포세이도노의 사무장이 스콧 목사를 가로막습니다. 선장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구조대는 뱃머리로 올 것이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장 개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질서와 권위에 머무르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태도는 평생 전통이라는 형식의 굴레를 경계했던 이소룡의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스콧 목사 일행이 트리를 타고 오르자마자 발생한 대폭발로 연회장은 순식간에 불과 물로 뒤덮이고 잔류를 택했던 이들은 아비규환 속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물론 이 폭발은 재난 영화의 극적인 연출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낡은 질서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장면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생존자들에게 뒤집힌 배의 각층은 사망적 유의의 관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불타는 주방,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야 하는 침수된 복도, 그리고 이기심을 버려야만 갈 수 있는 좁은 철제 통로까지. 주인공 이소룡이 층마다 지키던 고수들을 쓰러뜨리며 자신의 무술을 완성했듯 스콧 목사의 생존자들은 뒤집힌 배의 시련을 극복하며 수직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피어난 두 개의 걸작. 이 영상은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사망적 위기의 원형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침묵의 피리를 함께 구상했던 이소룡과 실리판트가 각자의 작품 속에서 비슷한 질문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을 가능성을 탐구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실리판트가 이 영화를 각색하던 1971년과 72년은 그가 이소룡과 매주 만나 도가 사상과 선 철학을 토론하며 침묵의 피리를 지필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리판트가 정말로 침묵의 피리의 정신을 포세이돈에 접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소룡과 함께 침묵의 피리를 구상하던 시기에 지필된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사망적 유희와 포세이돈 어드벤처 두 작품이 모두 위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시련을 통과하며 자신을 발견한다는 구조를 공유한다는 점은 분명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쩌면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단순한 재난 영화이면서 동시에 실리판트가 당시 탐구하던 인간의 성장과 자기 구원이라는 주제가 우연처럼 스며든 작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처절한 생존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성장, 자기 구원,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당시 이소룡과 실리판트가 함께 탐구하던 철학적 관심사와도 흥미롭게 맞닿아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침수된 복도와 주방, 그리고 기관실을 차례로 통과하며 선저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망적 유의의 주인공들이 탑의 각층에서 서로 다른 시련을 마주하듯 그들에게도 뒤집힌 배의 각 공간은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프로펠러 샤프트룸 앞에서 스콧 목사는 뜨거운 증기 밸브에 몸을 던져 끝내 동료들의 탈출로를 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이타적 희생을 통한 영적 초월을 완성합니다. 사망적 유희에서 마지막 층을 꺾고 진리를 얻는 것과 닮아있죠. 결국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단순한 재난 오락 영화가 아닙니다. 안락한 연회장이라는 과거의 가치를 떠나 고통스러운 수직 상승을 택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대한 자아 성찰의 드라마였습니다. 이소룡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침묵의 피리는 결국 원래의 형태로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탐구되던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한 단계씩 시련을 통과하며 성장하는 구조.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소룡에게서는 사망적 유희로 이어졌고 어쩌면 실리판트에게서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를 통해 또 다른 형태로 표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번뇌와 관습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소룡과 실리판트가 각자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탐구했던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영화를 더욱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각본가 스털린 실리판트는 당시 할리우드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960년대 이소룡의 절권도 제자이자 절친한 친구였으며 영화 밤의 열기 속으로로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한 전설적인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자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이소룡, 제임스 코번과 함께 침묵의 피리를 집필하며 동양 철학과 인간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실리 판트가 각색한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72년 개봉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 8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혁신적인 특수효과로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영화의 주제가 더 모닝 애프터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죠. 무엇보다 이 작품은 타워링, 대지진 등으로 이어지는 1970년대 재난영화 붐을 본격적으로 이끈 대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의 원형을 대중적으로 확립한 작품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